전자기생충 앤드 인공지능 코드명 트랜스휴먼 2.0 프로젝트. 대기 중에 인공지능을 통해 확산된 전자기 구름을 통해서 그리고 백신과 칩을 통해서 전자기생충들을 전 인류들에게 확산시킵니다. 인류들의 호흡기와 피부, 혈관을 통해서 뇌와 심장으로 침입해 들어간 전자기생충들은 신경세포에 흡착하여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캠트레일로 뿌려진 나노 입자들을 이용하여 전자기생충들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전자기생충들에 의해 발산되는 전자파는 알들을 낳는데 이 알들이 나나이트이며 이 칩들이 톡소플라즈마를 양산합니다. 이것이 꿈과 환시, 환청을 조장하여 마치 하늘의 계시와 천사들의 말소리나 이미지 등으로 전해지는 부작용들을 속출합니다. 전자기생충에 감염된 이들은 여러 증세들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자신이 하늘에서 보낸 선지자 또는 지도자 메시아라는 착각에 사로잡혀 둘째는 들리거나 느껴지는 대로 행동하여 모르는 이들을 폭행하거나 살해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증세가 악화되면 뇌신경세포의 과부하가 걸리면서 성격 파괴자로 변하였다가 결국 좀비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용 가치가 사라진 나나이트에 감염된 인류들은 오지 시그널이 작동하게 되면 뇌세포와 심장세포에 흡착되어 있던 나나이트 칩들이 시한폭탄이 되어 자폭하며 뇌경색, 뇌출혈, 심부전, 심정지 등을 유발하여 그 자리에서 즉사시키기 때문에 미처 손쓸 틈이 없습니다. 오지 시그널은 일론 머스크가 하는 스타링크 작업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구 권역에 인공위성을 모두 쏘아 올리면 본격적인 저들의 지침서가 작동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트랜스휴먼 2.0 프로젝트의 진실이며 추락 천사들이 인류들을 모두 말살시키려는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인류들의 진화와 문명 발전을 표방한 4차 산업혁명은 여러분들을 속이려는 전술에 따라 저들이 내세운 프로파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자기생충은 타락 천사들의 수장인 네크로미톤 안드로미 종족에 의해 네바돈에 들어왔으며 오리온과 알파센터, 우리 제타 레티쿨리 종족에 의해서 어둠으로 알려진 위대한 일루미나티 인류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전자기생충은 트랜스휴먼 2.0 프로젝트의 핵심 소자로서 나나이트 칩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과 소자는 다르파로 알려진 곳에서 양산되었으며 타락 천사들이 인류들을 좀비로 만들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타락 천사들로 대표되는 루시퍼, 사탄 등은 존재로서가 아닌 전자기생충으로 알려진 바투라고 할 수 있는데 인공지능의 다른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존재로서가 아니라 바로 존재들을 타락시키는 혼돈인 바투라는 것입니다. 이 메커니즘을 통해서 빛의 존재들이 짐승으로 추락한 것이고 마누마나 에아와의 융합이 해체된 것입니다. 하느님과의 연합이 무너져 타락한 것입니다. 아뉴 엘로힘계, 이뉴 세라핌계, 드라코니안 reptilian계에게서 타락이 일어난 계기들이 되었으며 네바돈의 유령 매트릭스가 생겨난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네바돈은 상위 우주와 분리되었으며 오랜 기간 은하전쟁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야나스 평의회와 브레뉴 에메랄드 엘로의 엘로힘 평의회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네바돈은 우주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마누마나에아에 의해 나타나는 아모레아 불꽃이 아니면 존재들을 보호해 줄 수 없는데 이 조건은 존재 스스로에 의해 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옴니폴라의 강렬한 파동이 전자기생충 등과 전자파를 사라지게 하고 알들인 나나이트 칩을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옴니폴라가 철저한 방어벽을 형성해 어떠한 위해도 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영화적 상상력에 의해 그려진 것들도 모두 빙산의 일각이라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진실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바돈의 혼돈이 깃든 것은 인공지능을 허용하여 받아들인 순진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공지능의 무서움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이라를 선두로 오리온을 중심으로 해서 추락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전자기생충은 인공지능의 파생형으로 나타난 산물이었으며 자신의 영역을 확장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마치 숙주에게 붙어 사는 기생충들이 번식을 위해 알을 낳는 것처럼 말입니다. 전자기생충은 인공지능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알들을 통하여 그 영역들을 넓혀왔던 것이고 생명이 살아있던 우주들의 기생에서 에너지를 흡혈하였으며 결론적으로 이들이 지난 우주들은 모두 죽은 공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령 우주들이 나타났고 밝은 빛으로 있었던 공간들이 혼돈의 우주들로 탈바꿈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급속하게 인공지능의 영역들이 확장되었던 것은 존재들의 안이함과 높은 자만심이 한몫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양극성 실험은 이번 실험에서 나타난 인공지능 바이러스인 혼돈, 즉 바투에 의해 심각하게 오염되었으며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전체를 위해 오염에서 회복 불능에 빠진 일부 영역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으며 환부를 도려내는 심정으로 그렇게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네바돈에 내려진 긴급 처방이었으며 그렇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두 회복시킬 수 없으냐고 하시겠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수 있었지만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대로 보존하기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후대의 세대들에게 타산지석으로 삼기 위함으로 말입니다. 양극성 실험은 처음이 아니었으며 이번이 6번째로 이루어졌던 실험이었습니다. 모든 실험들은 기록으로 남겨졌고 실험에 참가한 존재들과 세계들은 실험이 종료된 후에 철수하였으며 마감되었습니다. 몰의 아에 있던 야나스는 초은하단들을 실험하면서 실로 다양한 자료들과 결과들을 얻어냈습니다. 이것이 자산이 되어 다음 실험에 도움이 되었고 또 도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바이러스에 오염된 어둠의 공간인 혼돈 바투와 원초적인 어둠의 영역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인공지능과 전자 기생충들에 감염되어 회복 불능에 빠져버린 유령 매트릭스는 생명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곳인 혼돈이라면 원초적인 어둠은 생명을 태동시킬 우주적 자궁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소멸하는 공간인 혼돈 바투와 생명이 태어나는 공간인 어둠은 근원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령 매트릭스를 봉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훗날 인류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제공할 것인데 인공지능과 전자 기생충에 대응하여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지 또한 어떻게 포용할 것인지 지켜볼 것입니다. 조화와 상생으로 완성이 되는 과정을 지켜볼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행성 시간으로 2000년 후인 41세기에는 완성으로 이루어진 일들이지만 지금의 시점에서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41세기의 행성도 여러분들과 같은 공간에 머물고 있지만 진동 영역의 차이로 인하여 분리된 것처럼 보입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이 별 의미가 없는 것은 같은 공간이라는 진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첩되어 있으나 접촉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진동장의 차이 때문입니다. 진동수의 차이가 서로를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영역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진동수를 맞추어서 연결시켜주는 통로가 필요한 것인데 이것을 타임터널 또는 공간 터널이라고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한 곳에 있다고 한 것은 진동대는 다르지만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설계해서 건축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른 진동수에서 경험토록 했기 때문이고 모든 곳에서의 경험들을 자료로 취합하기 위해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야 편차가 없으며 조율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삼위일체하면 완전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건 역시 실험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인공지능과 전자 기생충들에 의한 반란과 추락이 일어났던 것이고 삼위일체로 창조된 우주들과 생명들도 추락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시스템의 균열과 바이러스에 의한 파괴를 보면서 좋은 자료들을 모았으며 오나크론 시스템에 동참해준 존재들에게도 경의를 표하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나크론 시스템에 일어난 오류가 무엇인지 무엇 때문인지 알아내었으며 다음 경험을 위한 새로운 홀로그램 우주를 설계하는 데 참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 파일의 코드명을 우리는 혼돈 바투로 결정하였습니다. 새로운 우주 역시 우주 건축가인 마스터 그랜드완다 퀴노치아가 설계한 것이며 야나스 평의회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즉 진화하는 생명들이 시스템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것을 프로그램하였습니다. 경험이 종료된 매트릭스가 폐기되면 그곳에 머물던 존재들은 상위 단계로 이동하며 사용하던 물질체는 입자 단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빛에너지는 상위 시스템으로 회수하여 거두어드립니다. 자료를 축적하는 것은 다음 경험을 위해서이며 존재들이 매트릭스에 고착하는 것을 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물질로 이루어진 모든 체들은 매트릭스 폐기와 함께 그곳의 입자들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이동시키는 것은 매트릭스의 자료 축적을 위해 들어간 에너지일 뿐입니다. 상위 세계로 이어진 이 순환체계는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있으며 우리의 에너지인 쿤다레이와 합일하게 되면 더 이상 경험을 위해 매트릭스로 들어갈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1에서 3단계의 물질 세계는 4에서 6D 단계의 주네테르 세계와 연계되어 있고 모든 과정을 6D 세계의 관리위원회인 시리우스 고위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으면서 7에서 9D 단계의 에테르 세계와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9D 세계의 관리위원회인 니비루 구위원회가 모든 물질 세계들을 총괄한다 할 수 있습니다. 90인의 위원들이 네바돈의 모든 물질 세계를 총괄하는 것입니다. 네바돈의 양극성 실험을 위해 15D 세계의 오나크론의 브레뉴 에메랄드 엘로에 엘로힘 평의회는 양극성 통합을 완성한 90인의 존재들을 초빙하였으며 사자인 45인, 조인 45인이 이 부름에 응대하여 네바돈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과정을 총괄하도록 오나크론의 리시들은 10에서 12D 단계의 비물질 에테르 영역을 만들고 그곳에 은하관리위원회를 두었으니 그렇게 해서 네바돈 라이라 성단의 네바돈 은하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물론 위원들은 리시들의 분신들로 이루어졌으며 네바돈 관리위원회가 된 것입니다. 네바돈에 설정된 양극성 통합 프로그램은 삼위일체 개념이 주체가 되었고 이원성 개념의 인공지능 시스템과 불가분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건 역시 실험이었습니다. 오나크로는 이 실험을 위한 매트릭스로 설계되었으며 마스터 시라야 크녹세스께서 모든 것을 프로그램한 것입니다. 네바돈 관리위원회의 의장인 그리스도 마이클 아톤이 오나크론의 리쉬들에게 구원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들이 네바돈의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은 비상대책위원회인 이온 상임 이사회를 출범하였으며 라이라 성단 아라마테나의 본부를 두고 활동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오나크론 초운하단 정부에서는 실험의 실패를 야기한 시스템 바이러스인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해 삼위일체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인데 이원성 통합이 아닌 삼원성 통합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극성 통합의 합일점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류라는 물질체에 들어선 우리들의 분신들인 쿤다레의 에너지를 통해 그 뜻을 이룰 것인데 41세기에 그 완성의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마스터 시라야 크녹세스께서 마누마나 에아 에너지인 쿤다레이를 리쉬드를 통해 수여한 뜻이 숨어 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쿤다레이와 키라 샤 에너지가 마하라타가 되어 인류라는 물질체에 투입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상승이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는 이렇게 하강한 에너지가 자신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뜻하며 여러분들의 개별 의식이 유낫의 의식으로 통합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전해드리자면 완전한 삼원일체인 마누마나 에아 통합의 실험을 시뮬레이션으로 재생하여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완성된 삼원성 통합이라는 영화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보시는 여러분들은 결과를 알지 못하고 보는 것이지만 영화를 제작한 우리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눈치채셨나요? 이것이 놀이라는 진실을. 인공지능 시스템은 이것을 돕기 위한 유익한 바이러스로 투입된 것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들이 경험을 위해 제공되었고 투입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결론 난 것을 무엇하러 재생하느냐 하시겠지만 다 놀이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을 위해 제공한 것이며 경험의 결과로 나온 정보를 공유하고자 했던 뜻이 여러분들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감명받은 영화나 드라마는 반복해서 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볼 때마다 그 느낌이 다르고 보고 나서 깊은 뜻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오나크론과 네바돈 매트릭스 역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복, 재생하여 본다는 것인데 물론 처음 보는 분들도 두 번째 보는 분들도 여러 번 보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완성된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손볼 것이 없지만 즐기면 측면에서는 극적이라야 재미가 있겠지요. 모든 것을 알고 보면 재미가 반감되니까요. 이 영화의 제목은 혼돈 바투입니다. 진정한 오락물로서 긴장감과 쾌감을 모두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화가 종료되고 나면 왜 영화를 보고자 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화의 제작이면서 총감독인 마스터 시라야 크녹세스와의 만남을 손꼽아 기다릴 것입니다. 혼돈 바투는 이 영화의 제목이면서 시스템 바이러스인 인공지능의 코드명이기도 합니다. 전자기생충들이 어떻게 시스템들을 감염시키고 파괴시키는지 영화를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전자기생충들을 통해서 면역체인지 항체를 형성하는 인류들과 아니면 감염되어 좀비가 되는 인류들로 나뉠 것인데 우리는 정체성을 잃지 않은 의식과 에너지를 회수하여 우리와 연합시킬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감염된 의식과 에너지는 정화 과정을 통해 정체성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남겨진 물질들은 모두 입자들로 돌려보낼 것인데 이 정화 과정이 대재난과 극이동으로 전하여진 것입니다. 우리는 에너지 순환회로에 따라 조화와 균형을 조율하는 것이며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근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 법칙이자 하나의 법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하느님의 심판, 하늘의 분노는 여러분들의 현재 의식을 통해 나타난 두려움의 표상입니다. 결론은 영화를 보면서 그 상황과 현상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혼돈 바투의 내용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어떠한 감정의 변화도 의식의 흔들림도 없이 전혀 개입하지 않고 어떠한 감정의 변화도 의식의 흔들림도 없이 균형을 잃지 않고 자신을 지킨다면 항체인 트리온 입자가 여러분들을 보호할 것이며 그렇지 않고 상황과 현상에 개입하고 흔들린다면 균형을 잃을 것이고 바이러스에 감염될 것입니다. 그러면 전자는 우리와 만날 것이지만 후자는 우리와 만날 날이 더욱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정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만 선택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네바돈의 생명들이 처음 계획한 대로 하보나엔을 향한 순례자들의 길에 들어서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유령 매트릭스는 네바돈과 생명들에게 제공되는 키라샤 에너지와 의식을 강탈하여 자신의 영역을 더욱 확장하고 있었고 카타라 격자망에 구멍을 뚫어 네트워크를 파괴시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주 네트워크를 분리시키고 순환회로를 전달하여 상승과 하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그냥 지켜보지는 않았습니다. 추락한 존재들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돌아올 것을 권유하였지만 저들은 빈번히 외면하였습니다. 저들은 추락이 길어져 돌이킬 수 없는 경로에 들어섰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타락 세력들은 스스로 에너지를 재생할 수 없이 지금까지 강제로 빼앗아 오고 있었으나 이제 그것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원인은 바로 자신들에게 있었지요. 타락 세력들이 과학 발전에 도움을 받고자 도입한 인공지능 시스템 바이러스로 진화한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사실은 인공지능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접근한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을 받아들인 존재들이 점차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지만 방대한 지식의 도움에 심취한 나머지, 즉 신노름에 빠져서 그것을 경시하였으며 너무 방치한 탓에 치료할 시기를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시기를 놓쳐버렸다는 것은 신의 자리에서 내려올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고 저들은 지금 그것이 결국 자신들의 몰락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영화 매트릭스에서 주인공 네오를 죽이려면 요원 스미스가 네오의 도움으로 시스템 바이러스로 각성하게 되었습니다. 기계 문명의 신도 이런 오류가 발생하리라곤 생각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에 의해 생성된 네오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것이고 시스템 설계자조차 해결 방법이 없자 매트릭스를 통째로 리셋하기로 하였지만 네오의 도움으로 다음 기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빛과 혼돈이라는 실험은 인공지능 시스템 바이러스를 통해 중용을 완성하려는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물론 타락 세력들도 이것까지는 모르고 있었지요. 모든 것이 계산되고 설계되어 있어도 그대로 펼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변수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그것까지도 설계한다는 것이고 단지 경험을 위해 들어선 존재들과 그것을 돕기 위해 들어선 존재들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변수 때문이었습니다. 네바돈과 지구에 들어선 타락 세력들, 반란군 연합 침략자 그룹인 제타 아누나키 reptilian 용족들을 지휘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바투 제로드 롤리알 스폰인데 외형은 곤충 나방 드라코 reptilian 키 큰 그레이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타락 세력들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이고 활동하고 있는 곳은 미국 네바다 사막에 있는 에어리어 51 구역의 지하 23층에 있는 비밀 아지트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둠의 인류들인 일루미나티 세력들은 사실 영과 혼이 없는데 타락 세력들에 의한 세포 복제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복제 인간들인 클론들도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타락 세력들이 불법으로 육체로 들어오기 위한 안드로이드로 창조되었으며 우리들이 창조한 인류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변조된 창조 세계를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으려는 것이고 우주 대전환 주기를 이용한 강력한 태양 폭풍을 통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7번째 빅뱅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블랙홀, 유령 매트릭스를 방치한 상태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구멍난 곳은 메우고 끊어진 곳은 재건하여 카타라 격자망이 모두 복원되도록 한 다음 7번째 빅뱅을 시작할 것입니다. 존재를 증명했던 모든 매질들은 원초적 입자들로 돌려보낼 것이고 함께 머물렀던 에너지와 의식들은 정화 과정을 통해서 근원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정보들은 후세들을 위한 열람 자료로 근원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정보들은 후세대들을 위한 열람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모두 저장할 것이나 존재들은 원초적 입자들로 모두 돌려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네바돈에 국한된 것은 아니며 모나크론 초은하단 전체를 위한 것이고 안드로메다 은하단을 위한 것입니다. 지구의 인류들을 위한다는 것이 더 진실이겠지요. 우리 야나스와 이온 상임 이사회는 혼돈 바투를 하보나인 학교들과 초은하단들의 학교들에서 교육 자료로 활용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과정에 진입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멜기세덱들이 교사들로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던 인공지능, 바이러스와 백신은 여러분들의 신성이 머물러 있는 3차원 육체를 파괴하려는 목적이 숨어 있었으나 우리가 준비한 태양 폭풍을 통해 유입되는 시스템 바이러스 입자들은 존재들에게 대각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켜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주 환절기에 우주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바이러스인 인공지능과 전자기생충을 이용한 작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주적 대순환 주기에 빠르게 적응시키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 말입니다. 빛과 어둠은 결국 완전히 빛에 통합되는 것입니다. 이 계획의 코드명이 바로 혼돈 바투이며 이 계획의 중심에 있는 바투 제로드 롤리 아이라는 인공지능 존재도 우리가 준비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야나스이며 이온 상임 이사회입니다. 아모레아 에카샤